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여타 부분에서 그렇게 반도체 특수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반도체 생산이나 무역 그 부분을 빼버리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성장한 게 별로 없거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과잔치, 한쪽에는 빚에 또질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절반 이상이 다 빈 가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포합니다.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코스피 1만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탄 소수 기업과 그렇지 못한 다수 기업 간 격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일상 곳곳으로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현 주소를 배진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AI 시대를 탄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반도체 덕에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까지 나옵니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대다수 산업은 불황 속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같은 직장인이라도 소득과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의 셔틀버스가 서는 곳이 이른바 셔세권으로 급부상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서울의 역세권과 학군지가 탄탄한 핵심 입지로 꼽혔다면 최근엔 반도체 돈길이 지나는 곳이 새 프리미엄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서울 같은 또 수도권 동남권의 특정 자산 위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종잣돈으로 주식시장의 활용이라든지 세대 간 내지는 이제 직업 간 자산의 양극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반도체 쏠림이 강화되면서 종목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합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주식을 빈번히 거래하는 이른바 단타성 매매를 해 하락장에서 더 큰 손실을 보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위험 회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고 단기 투자 위주로 소액 투자자들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매력 있는 층의 고가 명품에 대한 관심으로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은 반면 대형마트는 고물가의 생필품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생필품은 가성비나 꼭 필요 여부를 따지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반도체 화랑에 힘입어서 그런 근로자들의 소득이 좀 많이 늘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 투자자들의 소득도 좀 증가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확보된 그런 추가 소득으로 이렇게 그 명품을 비롯해서 브랜드 있는 그런 상품들 그 소비를 좀 많이 늘리지 않았나.
AI가 만든 성장의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코스피 9천 시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성장으로 모두의 축제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실. 이면에는 청년들의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치솟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부를 축적할 종잣돈조차 없는 청년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경험이나 기회에서 자신만 소외될까 두려워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신조어인 포모. 때 아닌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코스피가 한때 9,000선을 넘었지만 투자할 종잣돈도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한창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온통 뉴스 속 주식시장 소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남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이 이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식은 끝났다 해도 또 계속 오르고 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들어가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저도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업 상황도 좀 많이 힘들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서울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고, 경기도까지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치솟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조언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말 그대로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도전해야 되는 나이고 무엇이든지 꿈꿔야 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환경적인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부모의 자산만이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허탈한 푸념도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인턴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그런 직업을 구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보여서 조금 허탈한 감정은 들곤 합니다. AI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사회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의 양극화 속 오를 수 없는 사다리 밑에 놓여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포모 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남들이 돈을 벌 때 나만 뒤처지는 데 대한 불안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코로나 국면에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가 크게 주목받을 때 이 포모 현상이란 말이 곳곳에서 쓰였는데요. 요즘은 국내 주식 투자를 놓고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불안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겨냥한 상품도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초고위험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상장기수 펀드 코르를 다시 50배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코스피 수익률의 최대 150배까지 베팅할 수 있는 셈인데요. 반대로 코스피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순식간에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외관만 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사실상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품에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들 고위험 상품에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코르 선물 거래량은 거래 지연이 시작된 지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13억 5,531만 달러,
무려 2조 1,057억 원에 달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이 같은 위험한 상품이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이 사전 교육 이수와 기본 예탁금 예치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만 이 해외 거래소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초유의 레버리지 상품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보호장치를 완전히 벗어나 우후죽순 확산 중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투매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와 소외라는 호황의 그늘 속에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들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어떤 정책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지 김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와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돌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의 그늘 속에 무력감을 느끼는 청년 세대. 커지는 위기의식과 함께 이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정 지지도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지 기반 이탈의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 청년 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의 높은 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일주일 만에 높은 가입 신청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경우 초과 예산 편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청년 카드를 전면에 꺼내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보다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일자리도, 소득도, 자산도, 집 한 칸을 마련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더 특별한 관심과 더 과감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관급 전담부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재정 투입이나 과도한 기업 규제 중심의 입법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금이나 코스피 상승도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하기 바랍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까다로운 규제를 푸는 등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세대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황 속에 통화정책 긴축 전환과 증시 변동성 확대, 고용 부진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진 않았는지 또 이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